네, 이번 시간에는 애퀴지션 세 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이 아닌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바이링구얼리즘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Second Language를 배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사용자인데 영어를 배운다거나 또는 영어 사용자가 한국어를 배운다, 이런 것들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해당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Sensitive Period 이전에 일어나는 게 훨씬 좋다고 하죠. 한 3살 정도까지가 Sensitive Period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사인 랭귀지를 배우게 되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컨드 랭귀지 러너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언제냐면요. 이 형태, 포놀로지, 수형, 수향, 수동, 수위, 그 다음에 non-manual aspects, 그러니까 mouthing이나 mouth gesture,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덱싱으로 공간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 사인 랭귀지 사용자들은 아예 공간의 위치를 한 바퀴, 반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시각적으로 이걸 잘 돌려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컨드 랭귀지를 배울 때 퍼스트 랭귀지가 있죠. 한국어 사용자들이 영어를 배운다면 한국어가 퍼스트 랭귀지고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에 해당됩니다. 이때 영어를 배울 때 자꾸 한국어에 말하는 순서 때문에 영어의 순서가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모국어의 간섭 현상, 영어로는 interfer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국어의 문법적인 현상이 자꾸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빠르게 배울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모국어의 지식이 제2외국어에 영향을 미치는 걸 interferenc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다 보면 제2외국어의 어휘를 배웠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어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의 언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인터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랭귀지 단계에 이르면 어느 정도는 자기 모국어의 속성이 들어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세컨드 랭귀지의 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완전한 세컨드 랭귀지 학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완전한 세컨드 랭귀지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센서티브 피리어드를 지난 다음에 배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인터 랭귀지가 조금 더 세컨드 랭귀지 쪽으로 얼마나 다가갔느냐, 이런 정도를 완성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제2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사용해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어를 배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티브 사이너들과 매일 접촉하면 되겠죠. 실제 사인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화자들과 만나서 컨택, 접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운다면 정말 좋겠죠. 사인 랭귀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국의 BBC 프로그램 중에서요, see, hear, 듣기에 따라서는 여기 보세요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철자를 보시면 see, 보다 하고 hear, 듣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제공하면서 사인 랭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인 랭귀지가 정말 일상화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문학 작품 등을 DVD로 번역해서 제공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인들이 사인 랭귀지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주로 얼굴 표정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사인 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공간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벌 시스템, 어그리먼트 버브 같은 것 또는 공간 동사 또는 일반 동사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모국어를 습득할 때 겪는 어려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사인 랭귀지의 특별한 속성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세컨드 랭귀지 러너들,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요. 아이코닉 사인을 조금 더 틀리게 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아비트러리 사인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데 특이하게도 아이코닉 사인, 의미와 형태가 연관이 밀접한 그런 사인들은 더 틀리게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의미와의 연관성을 생각하다 보니 정확한 그 사인의 모습보다는 소를 이렇게 젖을 짠다고 했지,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짜는 모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 아이코닉 사인에 대해서는 형태를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링구얼리즘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링구얼리즘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동시에 사인 랭귀지와 스포큰 랭귀지가 같이 들어가는 simultaneous bilingualism, 동시 이중 언어 습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 3살 이전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스포큰 랭귀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사인 랭귀지를 배운다. 또는 반대로 사인 랭귀지를 배우고 나중에 스포큰 랭귀지를 배운다. 이런 것들은 sequential bilingualism, 순차적인 이중언어 습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가 농인인 것을 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일찍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한 2살 넘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언어가 발달할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청력을 검사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농인이란 걸 알아도 사인 랭귀지를 내가 배워서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사인 랭귀지에 빨리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기보다는 스포큰 랭귀지를 굉장히 고집하고 또 요즘 나오는 인공호흡 수술을 고집해서 아이가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서도 이 스포큰 랭귀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이 일찍 발견하게 되면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아이에게 사인 랭귀지를 내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로 이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키울 것인가 아닌가. 세 번째로 이 아이를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수교육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의외로 정상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의 언어 발달에 상당히 지체가 온다. 사인 랭귀지로든 스포큰 랭귀지로든 어느 언어든 3살 이전에 시작이 돼야 언어가 풍부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사인 랭귀지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사인 랭귀지를 당연히 제1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스포큰과 사인 랭귀지를 동시에 전달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simultaneous, bilingual, bimodal, bilingualism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모델리티, 두 방법을 사용하는 두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인 부모님이 청인 아이에게 사인 랭귀지를 하는 경우에 그 아이는 사인 랭귀지를 모국어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본인은 청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스포큰 랭귀지를 듣고 배우고 해서 스포큰 랭귀지까지 다 잘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바이모델, 바이링구얼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코다,
CODA, Child of Deaf Adults 라고 소개했습니다. 농인의 대부분이 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90에서 95%가 농인이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스포큰 랭귀지 인풋을 받게 되고요. 홈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홈 사인은 사인 랭귀지가 아닌 굉장히 아이코닉,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듯한 그런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랜마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쉐입도 몇 개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아닌 제스처만을 발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들이 농인 아이들에게 사인을 배워서 같이 사인 랭귀지를 하게 되면, 사인 랭귀지 인풋을 주게 되면 아이들의 언어가 굉장히 풍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인 부모님에게 태어난 농인 아이라 할지라도 사실 바이모덜, 바이링구얼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두 개의 언어가 함께 들어갈 때, 이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카클리얼 임플란트의 지금 그림인데요. 그 인공아우 수술 1살 전에 해야 보통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공아우 수술의 모습, 어떻게 해서 청력을 심어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인공아우 수술을 받게 되면은요, 부모님이 인공아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모노링구얼, 그냥 스포큰 랭귀지만 하는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인공아우 수술을 받았지만 스포큰 랭귀지와 사인 랭귀지 둘 다를 배우도록 그렇게 잘하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농학교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농학교에서 모노링구얼 에듀케이션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인 랭귀지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Hard of Hearing Children, 약청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은요, 인공아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스포큰 랭귀지를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아우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스포큰 랭귀지가 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우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큰 랭귀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상당히 이것도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sitive period. 자,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3살 이전의 시기를 sensitive period라고 말했습니다. interference. 자, 외국어를 배우는데 또는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 모국어가 자꾸 간섭을 해요. 원래 언어란 이렇잖아. 왜 쟤는 저러지? 하면서 자기 원래 있던 언어의 지식을 계속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interlanguage. 자, 모국어도 아니고 제2외국어도 아닌 그 중간 언어. 두 개의 특성이 교묘하게 섞인 그런 것을 interlanguage라고 이야기합니다. interlanguage가 조금씩 세컨드 랭귀지 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제 세컨드 랭귀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바이모덜 바이링구얼리즘, 모델리티가 다른 사인 랭귀지와 스포큰 랭귀지 둘 다를 하는 것을 바이모덜 바이링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살 이전에 동시에 들어갔다 simultaneous bilingualism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하나가 먼저 들어가고 다른 하나가 뒤에 들어간다. sequential bilingualis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공화우 수술을 cochlear implan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공화우 수술이라고 해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스포큰 랭귀지를 잘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제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